안녕하세요. 박인철 방송 나는 나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보통 이제 사주를 뭐 한 달로 계산하면은 벌써 10개월 한 건데 30일을 한 달로 따지면 이제 9개월을 지나서 10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번이나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도 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록 뭐 구독자도 잘 생각처럼 빨리 늘질 않고 조회수도 많이 안 올라가지만 그냥 제가 살아온 삶을 그 기록한다고 할까, 뭐 정리한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음,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.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일단 좋아요를 누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겠고, 또 그러니까 듣고 나서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, 이제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또 올려주시면은 더더욱 고맙겠습니다. 사실 이게 이 방송이 어, 실시간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댓글과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 교환도 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 참 좋겠는데, 제가 이제 시력을 잃은 상태로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녹화를 통해서 방송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재미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드라마 한 편 본다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목공예 가게를 어렵사리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, 제가 목공예 작업장을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작업장을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, 그 작업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 그 목공예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판매해서 돈을 벌면 내 학비에 보태기 위한 그런 좀 나름대로의 어떤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, 5월 달에 그 작업장 인수를 위해서 이제 돈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해서 결국은 잔금을 치르고 나니까 12월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 7개월 동안을 정말 매일매일 벼랑 끝에 내몰렸다라는 기분을 느끼면서, 어떤 때는 인파 속을 헤집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벼랑 끝에 나 혼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철저한 어떤 고독감, 소외감 이런 거를 느끼면서 돈을 구하러 다녔는데, 아무튼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어쨌거나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, 그때부터는 이제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는데, 뭐 제품 만드는 거야 뭐이 판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목판에 부조형으로 그 벽걸이용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, 또 이제 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그 장식품도 만들고, 또 브로치 같은 그 소형 액세서리 같은 것도 그 목재를 소재로 이제 만들고 해서
나름대로 제품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출 수가 있었는데,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거래처를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그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던 선생이 잔금을 받자마자 이제 사라져서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가장 암담했던 부분이 그 제품의 판매 쪽이었습니다. 사실 이제 인간이 어떤 일을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목표가 있고, 그 중간중간 말하자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그 작은 목표를 도달하고, 그 목표를 도달했으면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,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안주해 버리다 보면 더 큰 목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, 사실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심한 걸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.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저는 이제 중학교부터 시험 봐서 들어갔고, 계속 그 입시 때마다 그 상급학교 지나갈 때마다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경쟁 속에 허덕이고 있었지만, 그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그랬나 하는 좀 궁금증도 있었는데,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뭐 와세다 대학이라고 이제 들었는데, 사수인가 오수인가 해서 몇 번씩 그 와세다 대학에 시험을 보다가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 합격을 하니까 합격증을 받고 나서 바로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. 그 제3자가 볼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 것 같은데,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죽을똥살똥 그 시험에 매달려서 막상 자기가 그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까는 내 삶의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어떤 안도감 내지는 만족감 같은 걸 느끼고, 이제 내가 이룰 목표를 다 이뤘다라고 해서 스스로 그 삶을 마감을 했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 인수가 목표가 아니었고, 어쨌거나 거기서 마련된 돈으로 이제 고등학교 그 학비라도 좀 버텨보려고 했던 것인데, 사실 이제 그것이 그 부모님이 학비를 제때제때 이제 그 부담을 못 해주니까, 그럼 내가 해보겠다라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인데, 결국은 어머님한테 이제 빚만 더 떠안게 만들고, 저는 저대로 이제 1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어렵사리 이제 작업장을 인수하고 나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. 이제 12월에 잔금을 다 치렀고, 내년 3월이면은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, 그 석 달 동안에 과연 학비를 얼만큼 마련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암담한 상태였고, 그래서 2월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. 사실 내가 이제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시작한 일이 결국은 부담을 더 지워드리고 일은 내가 벌려놓고 제가 스스로 못할 상황인데, 그렇다고 학교를 포기하고 못 가기만 하자니 애당초 내가 의도했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고, 그렇다고 또 복학을 하자니 또 부모님께 떠안게 만든 그 빚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이제
어떻게 할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, 네가 유학하고 목공을 배우고 그렇게 고생했던 이유가 뭐 목공이 기술자 되자고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. 어차피 너는 공부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어차피 진 빚이야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는 복학을 해라,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게 참 어머니한테 이제 죄송스럽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제가 수습을 못하고 어른들한테 밀어버리는 게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비겁한 행동 같기도 했지만, 저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알았다고 그러면 새학기 때 복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목공의 그 작업장에서, 그럼 이것을 내가 이제 저질러 놓은 일인데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될까, 또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이 안 나타나니까, 그때 뭐 취미로 목공에 배우려고 왔던 이제 어른들은 이제 한 명, 두 명 다 이제 그만두고,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생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목공을 시작했던 저하고 또 제 나이와 같은 그 친구가 이제 한 명 있었는데, 이제 둘이 달랑 남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일을 풀어나갈지 좀 암담한 상태였는데,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어차피 이제 그 가게에 이제 그 작업장을 제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뭐 내가 그걸 문을 닫고 정리를 해버리든 아니 그걸 계속 그 끌고 나가든 결국은 그 저희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그 친구도 딱히 뭐 목공예를 그만두면은 어떤 달리 선택할 만한 길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하기를, 뭐 목공예 만드는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복학을 해서라도 그 판매만 좀 맡아주면 좋겠다. 내가 목공예 그 제품을 만드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걸 어디 팔러 다니기는 못하겠으니까 네가 거래처를 확보하고 영업 부분만 네가 맡아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역할 분담을 하기로 생각을 하니까, 좋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 비용을 줄이고 거기서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같이 이제 분배하는 걸로 하고, 그 일단 이 작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수강생들에게 목공예를 이제 지도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었었는데, 최대한 그 좁은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제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, 동네 그 어떤 허름한 그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그야말로 한두 명이 앉아서 이제 제품을 나무를 깎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목공예 제품을 만드는 데만 이제 그 신경을 썼고, 저는 이제 목공예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돈을 구하러 또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녔는데, 이번에는 이제
생산된 공예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벽걸이용으로 만든 제품, 또 이제 책상 위에 놓고 볼 수 있는 장식품, 또 이제 그 작은 그 액세서리 등등을 이제 판매를 하러 다녔는데, 그 판매를 한다는 것이 사실 뭐 정말 쌀이나 라면처럼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도 아니고, 이 공예품이나 장식품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그 용도로 그 구매를 하게 될 텐데, 하필 그 무렵이 그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서 모든 물가가 치솟고 경기는 하루가 다르게 그냥 나빠지는 어떤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서 그런 걸 팔러 다니니까 어느 누구도 선뜻 사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참 어렵사리 뭐 한 달에 뭐 한두 개 팔까 말까 상태에서 그 안정적인 거래처를 또 확보할 수 없었고, 나중에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이 그 작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그 경제적 그 상황이 워낙 나빠지니까 자기가 생산해서 판매하던 그런 그 공예품의 거래처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, 그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 뭐 서너 명 가르쳐 가지고는 어차피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, 저는 그러한 속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 양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그 선의로만 해석을 하고 그 작업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면서까지 이제 돌을 구하러 다녔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저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그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그 벼랑 끝 같은 그런 그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이느니 그냥 조용히 목숨을 끊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처절한 갈등과 범민 속에서 돈을 구하러 다니는데,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던지는 돌멩이가 그 돌을 맞는 개구리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, 그 양반은 그 자기가 그 돈 몇 번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그 저에게 던졌던 그 인수 제안이 저는 목숨을 건 사투가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깨닫게 되니까 그분에게 그 가졌던 그 감사한 마음, 어떤 그 기술을 지도해 주는 데 대한 고마움,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과 증오심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. 그것이 어린 나이에 워낙 그 큰 충격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현재까지도 왜 그 양반은 그렇게 어린 저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겼을까라는 어떤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.
아무튼 이제 제가 그 인수를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면서 느낀 것은 도저히 제가 저나 저희 집안이 가진 능력은 그런 인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절실하게 그 어떤 소망을 가지면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섞인 가능성을 느꼈다는 점이 그나마 이제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제가 1학년 때 그 기말 성적이 반에서 62명 중에 58등을 하는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어떤 그 좌절을 느끼면서 뭔가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평정 내지는 여유를 찾기 위해서 그 목공이를 선택했었고, 제가 목표로 했던 그 학비를 버는 것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소망과 그 치열한 노력은 그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조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자체를 조금씩이라도 그 변화시켜 가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절망을 느낄 때도 많고 기쁨을 느낄 때도 많고 그야말로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또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 속에서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삶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.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삶을 끝낸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이고 굳이 내가 미리 선택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소중한 기회를 끝까지 가능성을 찾아서 노력했을 때 그것이 한편의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복학 이후에 이제 전개되었던 또 새로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